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9일 화요일 JCM 모닝뉴스입니다. 울산 출신의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어 시민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중앙정치권에 따르면 총리 후보자가 경제, 행정, 정치 등 여러 부문에서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김기현 원내대표의 경우 이번 대선 기간 큰 역할을 한 점이 부각되고 여야 간 소통력도 인정돼 총리 후보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총리가 되지 않더라도 내년에 있을 당 대표로 선출되거나 법무부 장관 또는 산자부 장관으로 발탁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거론되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국민의힘 울산시당은 어제 올해 첫 운영위원회를 열고 6일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권명우 시당 위원장이 공천관리위원장으로 하는 울산시당 공관위는 여성 3인, 청년 2인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울산시당 공관위는 중앙당 공관위 운영 지침에 의거해서 지방선거 공천 심사 등 활동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한편 국민의힘 울산시당은 독단적으로 중구청장 선거 예비후보에 등록해 시당 윤리위에서 제명이 의견된 정창화 예비후보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당원 제명을 확정했습니다. 김두겸 국민의힘 울산시당 선거 예비후보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8도 향후회 연합회관 건립을 공약했습니다. 김 예비후보는 울산은 공업단지 조성과 함께 전국에서 인구가 유입돼 발전한 도시이고 각 시도별 향후회가 구성돼 있다며 이들이 울산에 대한 애착심을 가질 수 있도록 8도 향후회관을 건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천명수 국민의힘 울주군수 선거 예비후보는 6차 산업을 통해 울주 군민의 소득 향상과 혁신적인 산업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전 예비후보는 스마트팜 클러스터 조성과 노후 농공단지 활성화, 특성별 농공단지 조성 등으로 농축수산업 발전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동한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사업총괄본부장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 특위에 파견됐습니다. 노 본부장은 2009년 울산시청으로 전입한 이후 일자리 노동 과장과 예산 담당관 등 주요 보직을 맡았습니다. 노 본부장은 인수위에서 지역균형발전 특위 업무 지원과 수소산업, 광역교통망 등 당선인의 울산 지역 공약을 꼼꼼하게 챙길 예정입니다. 울산시는 인수위와 울산시 간 협력이 원활히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오미크론 대확산에 대응해 초중고교 긴급수업 지원단을 구성한 데 이어 특수학급에도 지원단을 꾸려 긴급수업을 지원합니다. 특수학급 긴급수업 지원단은 초중등 교육 전문지 8명과 유치원과 초중등 순회교사 36명 등 모두 44명으로 구성됐으며 지원단 교사는 교사가 확진되거나 격리돼 학교 내 자체 해결이 어려울 때 수업을 지원합니다. 울산 지역에는 현재 유치원과 초중고교 226개 교에서 특수학급 327학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섭 시 의원이 노옥희 교육감 비서실장의 장학관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해 어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1,750명의 서명을 받은 감사 청구서를 감사원 부산 출장소에 제출했습니다. 김 의원의 감사 청구 내용은 교육감 비서실장의 채용 조건 문제와 공개 채용 원칙 위배 등 3건입니다. 노동당과 정의당, 진보당 등 울산 지역의 진보 3당은 어제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철우 시장에게 신도여객 사태 해결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울산시와 송철우 시장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신도역에 고 이용주 해고 노동자의 죽음에 사죄하고 유족에게 합당한 위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울산시는 고용과 근로조건의 승계, 퇴직금 체불 문제 해결 등 신도역의 해고 노동자들의 요구를 전면 수용하고 노동조합과 공식적인 협의를 통해 책임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국 케이블 TV 방송협회 개별 SO 8개사가 어제 서울협회에서 지역 방송 교류를 통한 지역과의 상생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참여 방송사들은 지역의 뉴스 콘텐츠를 교류하고 각 지역의 축제와 문화, 행사 등을 서로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지자체와 지역단체의 발전을 위한 공동사업과 함께 지역 방송을 발전시킬 수 있는 협력 사업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지역 상생을 위해 참여한 방송사는 JCN 울산중앙방송과 금강, 서경, 광주, 제주, 푸른, 남인천, CCS 충북방송 등 모두 8개사입니다. 울산시가 9개월에 걸쳐 사연댐 수문 설치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했는데요. 그 결과 사연댐에 3개의 수문을 설치하는 것이 반구대 암각화를 지키는 최적의 방안으로 제시됐습니다. 이현동 기자입니다. 인류 최초의 고래잡이 활동 등 선사시대 생활을 담고 있는 국보인 반구대 암각화. 세계적인 가치를 지닌 역사 유적이지만 연평균 42일가량 물속에 잠겨 있어 훼손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울산시와 정부의 관련 부처가 9개월에 걸친 연구 끝에 반구대 암각화 보존을 위한 최적의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사연댐 여수로 47m 지점에 폭 15m, 높이 7.3m의 수문 3개를 설치하는 방안입니다. 3개의 수문을 설치할 경우 현재 60m인 사연댐 여수로 수위가 52.2m로 낮아져 53m 높이에 위치한 반구대 암각화의 침수를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3개를 할 경우에 미리 물 수위를 조절함으로써 홍수 예방 효과도 태화강 범람을 예방하는 효과도 충분히 발휘한다. 집중호우 등으로 물 유입량이 늘어 댐이 만수위 이상으로 높아질 때는 수문을 개방해 암각화 침수를 예방하게 됩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반구대 암각화의 연평균 침수 시간은 1시간 이내로 단축되고 200년 빈도로 발생하는 극심한 홍수에도 완전 침수를 피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특히 침수 시간은 최대 18시간인 것으로 분석돼 댐이 없는 자연하천 상태에서의 침수 시간인 18시간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게 울산시의 설명입니다. 지금까지 반구대 암각화가 연평균 최대 5개월까지 침수됐던 사례와 비교해 보면 침수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는 것입니다. 공사비는 약 576억 원으로 추정되고 댐 안전성 사업과 함께 시행할 경우 796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울산시는 이번 연구 결과를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 등에 제공해 낙동강 유형 먹는물 공급체계 구축 용역 등 정부의 관련 계획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번 연구로 운문댐 물의 울산 공급은 물론 2025년 반구대 암각화 세계 유산 등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JCN 뉴스 이현동입니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제2명촌교 건설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성민 의원은 지난 27일 울산 사무실에서 울산시 관계자로부터 중간 보고를 받고 반구동 내황 3거리에서 삼산동 오산 3거리를 잇는 제2명촌교 건설 사업은 1,340억 원이 투입되는 시민들의 수건 사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 사업은 자신의 총선 공약이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도 포함돼 있는 만큼 최종 관문인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연내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정치력을 최대한 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기업 10곳 중에 7곳은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까지 오르면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제조기업 151개사를 대상으로 국제유가 급등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기업의 70.1%는 유가가 150달러 이상일 경우 적자 전환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유가가 200달러 이상이 될 경우 응답기업 모두 공장 가동 중단까지 고려할 수 있다고 응답했고 정부 지원 정책으로는 원유 관세 인하를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다음 달 1일 개막하는 제7회 울주세계 산악영화제 기간에 다수의 한국 독립영화 배우와 감독들이 울산을 찾습니다. 이들은 영화제 측이 한국 독립영화를 소개하기 위해 마련한 코리안 웨이브 섹션을 통해 현장에서 관객들과 직접 만나는 자리를 갖게 됩니다.
특히 지난해 들꽃 영화제 나무주연상과 한국평론가협회상 신인 나무상을 수상한 배우 곽민규 씨를 비롯해 영화 마라의 배우 심달기 씨와 배우 차서원, 황다슬 감독 등이 차례로 울산을 찾습니다. 울산시 태권도협회는 오는 5월 경북 구미시에서 개최되는 제51회 전국 소년체육대회에 출전할 태권도 울산시 대표 35명을 선발했습니다. 울산시 태권도협회에 따르면 지난 26일과 27일 이틀간 울산시 대표 선발전에서 남녀 초등부는 각각 8체급, 남자 중학부 11체급, 여자 중학부 8체급 등 모두 35명이 최종 선발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제51회 전국 소년체육대회는 오는 5월 28일부터 31일까지 4일간 경북 구미시에서 열리며 태권도 종목은 포항시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만성폐쇄성 폐질환 적정성 평가에서 울산에서 병원 5곳이 최고 등급인 1등급을 받았습니다. 1등급을 기록한 병원은 울산대학교 병원과 동강병원, 울산병원과 중앙병원, 조은삼정병원입니다. 특히 울산대학교 병원과 울산병원은 7년 연속 1등급을 기록했습니다. 평가는 폐기능 검사 시행과 지속 방문 환자 비율, 응급실 방문 환자 비율 등의 지표들로 조사됐습니다. 내부 비리를 고발한 직원을 찾아가서 폭행한 어린이집 원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은 주거 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인 A씨는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던 B씨가 내부 비리를 고발하자 B씨의 집을 찾아가서 허락도 없이 집 안에 들어가 욕설을 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앞서 B씨에게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20여 차례 보내기도 했습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